35페이지에 함수 극한의 활용인데 극한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푸는 거는 그냥 극한 문제 푸는 거랑 결국 똑같아. 하지만 어쨌든 활용이기 때문에 뭘 해야겠어? 우리가 그 극한의 식을 직접 구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극한값 구하는 걸로 문제를 풀겠지, 그치? 자, 그래서 필수 문제 16번을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쌤은 저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문제에서 이 주어진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 내부에 이렇게 내접하는 지금 정사각형을 갖다 만들어 놨어, 지금, 그치? 자, 그랬을 때 지금 함수식이 뭐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문제에서 이제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거를 체크해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세팅을 해야겠지, 그치? 근데 이게 잘 봐. 어쨌든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이 한 점을 임의로 설정을 할 건데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점을 내가 어떤 거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거든. 근데 웬만하면 일사분면 있는 쪽으로 정해. 웬만하면. 이유는 단순해. 일사분면은 어때? x도 양수고 y도 양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양수가 편하잖아, 음수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사분면 쪽에 있는 걸로 잡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판에상 이놈의 x좌표를 이제 k로 잡으면 y좌표는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대입한 마이너스 ak 제곱 플러스 a. 이게 이제 y좌표가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잘 봐. 분명히 문제에서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사각형이. 근데 지금 보면 이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자체가 축 자체가 y축이지. 그럼 축이 y축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지금 요 점의 x좌표가 k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길이가 k라는 얘기고 y좌표가 마이너스 ak 제곱 플러스 a라는 소리는 이 길이가 마이너스 ak 제곱 플러스 a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 될 텐데 일사분면이라서 그럼 요 길이가 k면 요 길이도 당연히 k가 되겠지, 그치? 그럼 봐, 끝난 거. 그럼 이 한 변 길이가 얼마야 지금? 2k지, 그치? 근데 또 한 변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ak 제곱 플러스 a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이 식을 이제 한 문자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보면 SA가 넓이식이지. 지금 무슨 말이야? A에 대한 걸로 나타내달라는 소리거든,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뭘로 정리해야 되냐? 이 식을 A에 대한 걸로 정리하면 대입하면 K에 대한 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K는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게 지금 실제로. 여기에 조금 어려운 거 잘 봐.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넘겨보면 지금 A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A는 0이다 라는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돼, 우리가 지금?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넓이가 이 한 변 길이가 2K이기 때문에 넓이가 지금 4K 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이 K 제곱을 A에 대한 걸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K 값을 직접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 얘를 근해 공식을 써서 내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보통은 근해 공식 잘 안 쓰니까 이제 중3 때나 뭐 근해 공식 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자, 그래서 K는 근해 공식 써보면 혹시 바로 그 B 다시 그거 써도 되겠어? 위아래 이 약분한 걸로? 그러면 여기 이제 A분 여기는 마이너스 이제 B 다시가 들어가겠지, 그치? 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B 다시의 제곱 아이고 그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K 값이 어때? 우리 지금 양수지. 우리가 1사분면을 잡았기 때문에 K 값이 양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분자가 음수가 되니까 K가 음수가 돼버리지? 맞아? 그러니까 둘 중에 플러스인 것만 가져가야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제곱한 거에서 4 곱한 거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4배를 한 게 넓이식이지, 그지? 이거 정리할 필요 없어. 이거 줄 거야.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뭐야? 리미트. A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야지. 근데 다 됐어, 다. 그럼 무한대 보내 무한대 꼴이야, 그지? 맞아? 근데 여기서 요거 제곱하는 것 정도만 해주면은 좀 덜 헷갈려. 왜냐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a 제곱인데 또 제곱을 하면 양수를 한다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만 할게. 여기 안에 제곱하는 것만. 어차피 분모는 a 제곱이 될 거고. 이 분자만 좀 따로 해보면 일단 요거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맞지 지금? 여기 마이너스 a 제곱이면 음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인데 플러스 a라고 썼구나.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a지,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ac 할 때 이거 못한 거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여기 플러스야.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2배 루트 여기 이제 플러스겠지.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야 분자가. 바꿔 쓸게 이제. 여기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2배 루트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어차피 A가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제일 큰 놈만 따지면 되지, 대빵만. 그럼 분모에서는 얘가 대빵이고 분자에서는 얘가 대빵이지 얘는 실제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얘를 버리더라도 A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A에 대한 1차들이지, 차수가. 그러니까 얘가 대빵이 되니까 A제곱분의 A제곱이면 A가 무한대로 갈 때 차수가 동일하니까 개수비만 따지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이 1이 될 거고 내 앞에 이제 4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극한값이 4가 된다. 이제 답이 4가 되겠지. 어차피 구하는 거 이제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활용 문제는 뭐라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어쨌든 식으로 표현해서 그 다음에 극한값 구하러 가는 건데 구하러 가는 거지. 그렇지. 마무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식을 구할 때 요거 어쨌든 우리가 K에 대한 거를 A에 대한 거로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해못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 자, 밑에 확인 체크는 숙제를 하시고요. 자, 40쪽에 연속으로 오늘 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크게. 아마 성인도 듣는 거 무리 없을 거야. 앞에를 몰라도 중요한데.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극한값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어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했어?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고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더라.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연속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개념부터 얘기하면 개념적으로는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이야.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지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전에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려면 어찌됐든 간에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겠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어때야 돼?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같아야 되지. 근데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이랑도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셋 다 같아야지 연속이 된다는 소리야. 사실 뭐 그게 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될 거고, 근데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야지 연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랑 함수값 이렇게 셋이 다 같아야지 연속이 된다는 소리지. 이따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풀 거야. 그 값 구하는 것 자체를. 여기까지 됐어? 요거는 이제 그냥 말로 개념적인 부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한 걸 다룬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래프 기하적으로 확인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극한값에 대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자, x가 1일 때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해? 아,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x가 1일 때의 극한값은 1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요게 이제 우리 극한값 할 때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이거 색칠된 부분 이걸 뭐라고 했었어? 읽을 수 있는 값은 함수값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은 얼마야? 함수값은 2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가 x가 1일 때는 어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지? 그럼 1일 때는 연속이 아니란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거란 소리거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속이다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지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그래프상에서 연속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이게 제일 쉬워.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인 거야, 그 부분. 이렇게 어떤 값이 중간에 비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선이 끊겨 있는 거는 연속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게 연속인 거야, 실선으로 그냥. 오케이? 쉽게 말해서 어떠한 하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 이어져야지 연속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연속이 아니야. 이거 잘 봐. 그러면 이렇게 하자가 생긴 부분은 연속이 아닌 거잖아. 근데 그 하자도 이유가 있는 거야. 얘는 뭐가 하자냐? 극한값은 있지. 근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서 하자가 있는 거지. 연속이 아닌 거야.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부터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는 극한값 자체가 없으니까 하자인 거야. 그러니까 하자도 이유가 있어. 얘는 왜 하자라고? 극한값은 있지만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달라서 불연속. 얘는 애초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 그러니까 불연속인 이유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연속 뭐라고? 그냥 이어진 게 연속이라고. 하자 없는 거. 근데 개념적으로 뭐라고?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모두 다 같은 게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살짝 분리해서 이해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적응되면 합쳐질 거야. 말로 할 때 연속은 뭐라고?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같아야지 연속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하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지 그 부분이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속이 되는 거지, 그치? 하자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넘어가 되겠어?
자, 책에서는 이제 41페이지를 보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연속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건 아니고 이 연속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너네가 어떤 구간이 주어진 문제를 풀 때 그 구간을 해석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서 여기 기호가 좀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기호가 이렇게 이제 대가로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가로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혼합이 될 때도 있어. 이거 어렵잖아.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3보다 작다라는 거를 수직선에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그리고 x가 3보다 작다.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표시해? 빈 동그라미를 표시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빈 동그라미 어때? 이 보이지?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를 열려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보이잖아. 이거를 열려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즉 열린 구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부등호의 등호가 없다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열린 구간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등호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부등호 중에.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여기가 색칠이 되면은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색칠이 되면 어때? 안 보이지? 이거를 닫혀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 동그라미가 열려있다. 색칠된 게 닫혀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닫힌 구간이라고 하면 결국 무슨 말이야? 부등호에 등호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 가로가 뭐냐? 이 대가로 모양이 바로 닫힌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소가로가 열린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시로 보여줄게. 이건 이해만 해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구간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지금 양쪽에 부등호에 어때? 다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양쪽을 다 대가로 표시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대. 그럼 여기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없지? 그럴 때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가로로 표현해야지 열려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봐. 그럼 만약에 이게 섞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럴 때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왼쪽에는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 없지? 그러니까 소가로. 오른쪽 부등호에 등호 있지? 그러니까 이쪽은 대가. 이렇게 써줍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 사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밑에 연속 함수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 표현을 할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해보자. x가 3보다 작다를 내가 구간으로 표현하고 싶어. 근데 아까 우리가 구간을 봤지만 어쨌든 값을 두 개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알겠어. 3보다 작다니까 이쪽에는 등호가 없잖아. 이쪽엔 소가로를 치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떡하냐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3보다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지. 그럼 계속해서 작아진다는 소리네? 그럼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다. 이거. 하고 여기 이제 가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가로를 하려면 등호가 들어가잖아. 등호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읽을 수 있어야지 등호를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얼마다까지. 근데 얘는 읽을 수 있어 없어? 읽을 수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소가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만 대가로로 바뀌고 절대로 무한대 쪽은 등호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소가로 쳐줘야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런 어쩌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또 문제 풀다 보면 이거를 그럼 구간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모든 실수 전 구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를 보면 이제 연속 함수라는 게 나와.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이라는 게 뭐였어? 그래프상으로 따지면 그냥 그래프에 하자 없이 그냥 쭉 연결돼서 가는 게 연속인 함수인 거지, 그치? 연속이라는 표현이 쭉 이어져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속 함수라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함수가 끊기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구간이 쉽게 말해서 실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연속인 함수지. 근데 보통 연속 함수라고 하면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도 있지. 보통 대부분 걔네가 다 연속 함수야. 뭐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나중에 배우는 뭐 3차 함수 이런 애들 있지.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다 실선으로 그리잖아, 그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연속함수라고 하는데, 다만 뭐 무리함수나 유리함수 같이 x 값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할 때가 있지. 이제 그런 부분은 빼고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 부분을 그릴 때는 연속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속인지 아닌지 나중에 따질 때는 보통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끊어져서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뭐 fx가 뭐 x가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 형태고, 뭐 x가 0보다 작을 때 뭐 hx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함수를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형태 있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연속 함수는 뭐라고? 쉽게 말해서 그냥 하자 없이 그냥 쭉 이어져 있는 함수가 연속 함수다. 그 정도만 체크해주면 될 거야. 자, 넘겨서 이제 43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지. 오늘 연속 끝까지 할 거기 때문에 페이지 상으로는 55쪽까지 일단 쭉 나갈 거야. 자, 43쪽에 자, 필수 문제 1번을 보면, 자, 문제에서 지금 x가 1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라고 했지, 그치? 그럼 밟아. 아까 쌤이 연속, 불연속, 그러니까 연속의 개념적인 부분은 어떻게 받으려고 그랬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봐. 그래서 바로 1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1일 때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1일 때의 함수값을 확인하겠다 이거야. 자, 그럼 1의 좌극한 값부터 보면 주어진 식에 1의 좌극한이면 x가 1보다 작은 쪽을 봐야겠지?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가 x지? 그럼 거기다 1 대입하면 1이네, 그지? 그럼 좌극한 값 1이네?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극한. 그럼 우극한이면 뭐야? x가 1보다 큰 쪽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위에 있는 식에 x 1 넣어야겠네, 그지?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1이네, 그지? 자, 마지막 함수값. 얘는 그냥 x에다가 1 넣을 거지. 그럼 실제로 x에다가 1 넣을 수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이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나 대입하면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지? 그래서 1일 때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잘 봐. fx식을 보면 위에 있는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얘 하자가 있는 식이 없는 식이야. 하자 없는 연속의 식이지, 그지? 밑에 있는 x는 y = x라는 함수 하자 있어 없어? 하자 없지? 그럼 잘 봐. 어차피 위아래다 하자는 없어, 그지? 그럼 어디만 확인하면 돼? 끊어져 있는 1만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푸는 거지만 더 쉽게 푸는 건 뭐야? 그냥 위에도 1 넣어보고 아래도 1 넣었을 때 둘이 그냥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사실. 오케이? 그건 언제 가능하다고? 위아래 둘 다 하자가 없는 경우, 둘 다 연속인 경우에는 딱 그 끊어놓은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번으로 넘어가서, 자, 바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x-1분의 이거 이제 인수분을 좀 할게. x 플러스 3 곱하기 x-1. 밑에 있는 건 2인데 여기 써 있는 게 여기는 x가 1이 아닐 때고
여기는 x가 1일 때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우리 앞전도 했었지만 옆에 그래도 한 번 더 써놔. 위에 거는 x가 1이 아닐 때지. 그럼 x가 1이 아니지만 1일 때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극한값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 근처로 가는. 그럼 위에 거에서는 극한값을 체크할 수 있다는 소리고 x1을 실제로 대입할 수 있는 건 함수값이겠지. 맞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연속이려면 뭐라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지 연속이지, 그지? 그러니까 같은지를 우리는 확인하러 가겠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위에 거에서 극한값을 체크할 거니까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 플러스 3 곱하기 x-1이 함수값인 2와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어차피 뭐 이미 인수분해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 0이 되는 인수를 제거를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럼 남아있는 식의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실제로 x1 대입하면 극한값이 얼마야? 4지, 그치? 그럼 극한값은 4인데 함수값은 2기 때문에 서로 다르네?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겠지. 요즘 괜찮아? 선생님 괜찮아? 오케이. 자, 넘겨서 확인체크는 숙제로 할 거야. 자, 필수 문제 2번 보게 되면 요거는 사실상 이제 눈으로 푸는 문제긴 해. 눈으로 풀 건데 여기서 이제 살짝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문제에서 열린 구간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아까 열린 구간이 뭐였어?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 없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x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4일 때는 보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그 내부만 안쪽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문제에서 a 값은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a 값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 값의 개수를 a라고 쓴 거야, 그치? 문제에 써있지, 그치? 자, 그럼 잘 봐. 그럼 x 값을 이제 확인하러 갈 건데 어차피 x 값이 지금 정해져 있어.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네 곳을 보면 되겠지. 네 곳에서 뭔가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3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럼 극한값이 없는 거를 체크해 볼게. 자, x가 0일 때 봐봐. x가 0일 때 극한값이 있어, 없어? 극한값 있지, 그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가는 곳이 동일한 곳으로 가니까 극한값 있는 거야, x 0일 때. 그지? x 1일 때는 얘는 극한값이 없지. 왜?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아예 다르니까. 좌극한 값은 1이고 우극한 값은 2잖아, 지금.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는 거지, 그지? 선생님 따라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얘는 극한값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해라. x가 2일 때 2에서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 둘 다 1로 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있는 거야. 자, x가 3일 때 뭐 볼 필요 없지, 그치? 3은 그냥 빼버리지. 자,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는 x값은 뭐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a는 1일 거야.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뭘 체크하래? 불연속인 부분을 체크하래지. 아까 얘기했었어. 불연속이 뭐였어? 하자가 있으면 불연속이지. 뭐 하자의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럼 어찌됐든 간에 x가 0일 때 어때? 하자가 있지. 준서야, 어떤 하자가 있니 0일 때? 0일 때 어떤 하자가 있어? 집중해서 안 줬구나.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에라이. 좌극한 우극한은 똑같지. 둘 다 1로 가니까 이런 거야. 왼쪽에서 오는 것도 1로 가잖아.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1로 가고. 그러니까 극한값은 있는 거라니까. x가 0일 때는 뭐가 하자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른 게 하자지. 맞아? x가 1일 때는 극한값이 없으니까 하자고 그냥. 그치? x가 2일 때는 0일 때랑 마찬가지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른 게 하자인 거야 얘네 둘은. 1인 거는 극한값이 없는 거고 0이랑 2일 때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른 게 하자고. 오케이? 어찌됐든 간에 그럼 불연속은 몇 개야? 어쨌든 0하고 1하고 이 세 개지? 그러니까 뭐 b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하라고 해서 3개 되면 답은 4가 될 텐데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자의 이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자, 이건 밑에 그래 풀어볼까? 65번. 한 10초 더 줄게. 음, 65번의 답은 2가 답이 2가 답이야. 넘어가도 되니?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돼. 65번 넘어가도 돼? 말 안 하면 넘어간다. 소희 넘어갔대? 얘기해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2일 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뭐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이 해주지. 그냥 다 해줄까? 아니면? 오케이. 자, 어쨌든 문제는 아까랑 똑같아. 극한값이 없는 거는 A로 들어갈 거고 그냥 불연속인 거는 B로 들어갈 텐데, 자, 문제에서 열린 구간 0부터 4까지니까 0하고 4는 빼고 보는 거야, 그지? 그럼 x가 1일 때부터 볼게. 그럼 x가 1일 때는 어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아예 다르지. 그럼 x가 1일 때는 극한값 자체가 없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 자체가 없는 거니까는 a의 개수를 셀 때 들어가겠지. 근데 어차피 b에도 들어갈 거야. 어쨌든 하자는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어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른 거지, 그지? 극한값은 존재하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전부 다 3으로 오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극한값은 있지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x가 2인 거는 b에만 세주겠지. 맞아? 그 다음에 뭐 x가 3일 때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는 한 개지. x가 1일 때 한 개, b는 두 개지. x가 1이랑 2일 때.
그러니까 A는 1이고 B는 2라서 이제 곱해서 2다. 넘어가 되겠어? 그 수업하고 나중에 모르는 거 꼭 복습해놔야 돼. 간단한 것들은. 자, 필수 문제 3번으로 넘어와서. 자, 문제에서 지금 x가 이제 2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이거 잘 따라야 된다. 자,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지금 fx 곱하기 gx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 다음에 니은은 g 합성 fx가 x가 2일 때 연속인지 확인해 달라. 마지막에 디귿은 f 합성 gx가 x가 2일 때 연속인지 확인해 달라.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지, 그렇지? 똑같이 할 거야 앞에서랑.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확인하러 가면 되겠지, 그치? 다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자, 이거 니은하고 디귿 할 때는 아까 이제 연습 문제에서 질문했던 그 부분 아마 나올 거야, 나중에. 자, 기억부터 보면, 자, 2의 좌극한. 그러면 리미트는 좀 생각할게. 원래는 리미트 써야 된다. 근데 내가 편의상 지금 다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리미트 x가 2의 마이너스로 할 때 fx라고 써야 돼, 원래는.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나는. 자, 그럼 f의 2의 좌극한. 그럼 fx의 2의 좌극한이니까 얼마로 가? 0으로 가지, 그치? 그 다음에 gx의 2의 좌극한. 그럼 2의 좌극하니까 얼마로 가? 얘는 2로 가고 있지, 그치? 근데 어쨌든 0 곱하기 2니까는 어차피 이거 0이네. 맞아?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2의 우극한일 때. 그럼 f의 2의 우극한이랑 g의 2의 우극한을 곱하면 될 거고. 그럼 f의 2의 우극한 값 얼마야? 0이고. g의 2의 우극한 값 2지. 어쨌든 곱하면 0이 됐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마지막 함수값. 자, 함수값은 그냥 2를 대입한 것끼리 곱해야 되기 때문에 f2 값은 2지, 그지? 함수값을 읽어야 되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G2는 0이지, 그지? 함수값 읽어야 되니까. 뭐 어쨌든 곱한 거는 0이지. 그러니까 셋이 어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0으로 동일하지? 그러니까 기억은 연속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제 니은으로 넘어갈 거야. 넘어가도 돼? 니은부터 좀 잘 들어야 돼. 자, 여기서 똑같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으로 갈 건데 얘는 합성함수기 때문에 뭐 디귿도 마찬가지지만 y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거야. 자, 얘부터 보면 그럼 일단은 여기에 2의 마이너스 2의 좌극한 값을 체크하러 가겠지. 이게 잘 들어도 칠판 봐. 그럼 f의 2의 좌극한이면 어디야? fx의 2의 좌극한이니까 0으로 가지 일단은. 0은 0인데 잘 봐. 어쨌든 y가 합성이 되니까 y 자리에 대한 거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y 입장에서 봤을 때 y 입장에서 0이 y 값이잖아. y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쌤이 좌극한, 우극한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 왼쪽, 오른쪽도 있지만 음의 방향이 좌, 양의 방향이 우라 그랬지. 그럼 얘는 위에서 내려온다는 소리는 y 입장에서 위쪽이면 플러스지. 그럼 플러스 쪽에서 온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x의 0의 우극한을 구해야 된다 소리야 지금. 그럼 gx의 0의 우극한이면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어차피 0이지, 그지? 얘 0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2의 우극한부터 보면 자, 이번에 여기 f의 2 플러스니까 fx의 2의 우극한이면 여기지. 그래서 어쨌든 또 0으로 가긴 하는데 역시나 위에서 오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역시나 또 0이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함수값. 함수값도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f2 값 얼마야? f2 값 2지, 그치? 그러면 g2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g2 값은 0이지. 그러니까 셋 다 0이니까 니은도 연속이 맞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마지막 디귿 똑같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극한. 자 여기 또 이제 조심해야 되지. 여기다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G에 2의 좌극한을 보면 2의 왼쪽이면 여기지 그지? 그러면 일단은 얼마라고 하고 있어? 일단은 2로 가고 있는데 어디서 와? 밑에서 오네 그지? Y 입장에서 밑에서 오는 게 뭐야? 좌극한 개념인 거지. 그러면 F에 2의 좌극한이니까 F에 2의 좌극한이면 0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그럼 G에 2의 우극한이니까 G에 2의 우극한이면 0이지 그치? 그러니까 역시나 2는 2인데 밑에서 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역시나 어차피 이것도 0일 거야 그치? 마지막 함수값 G 2값부터 보면 G 2값이 얼마야? 0이지 그치? 그럼 F0 값을 구해야 되니까 F0 값은 얼마야? 2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얘는? 아 좌극한이나 우극한까지는 같지. 그러니까 극한 값은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어때? 함수 값이랑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겠지. 근데 불연속인 이유가 뭐야?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달라서 불연속인 거지. 극한 값은 있는 거야 얘는 0으로. 자 밑에 확인 체크는 숙제로 잘 풀어주시고 넘겨서 필수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문제 4번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그건 따로 안 쓸게. 이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극한 값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x가 2일 때는 함수값 말하는 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연속이래지. 바로 쓸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즉 마이너스 2일 때의 극한값 극한값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5지. 걔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연속이지.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잘 봐. 그냥 극한값 구하는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지.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분모가 얼마니? 분모 0으로 가지. 근데 5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네? 그럼 분모가 0인데 수렴하려면 뭐밖에 없어? 0분의 0꼴밖에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아 얘가 아마도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는 어때? 0분의 0꼴이 이렇게 해서 깨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 약분이 되고 나면 요것만 남을 텐데 x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네모가 극한값이 될 텐데 그 값이 5라는 얘기고 아 그러면 네모 값이 이제 7이니까 얘가 7이다. 그럼 이제 끝났죠. 어차피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똑같으니까 a 값은 9고 b 값은 14더라.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어때? 우리 앞에서 극한에서 미정계에서 구하는 거랑 문제 똑같지. 사실 푸는 거 그지? 여기까지 됐어? 자 필수 문제 5번으로 넘어와서 얘도 뭐 뻔해. 자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래지 그치? 그럼 fx가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fx 는으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x-2분의 그럼 x제곱 플러스 ax-12가 될 텐데 역시나 얘도 어때? 지금 분모에 x-2라는 게 있지. 그럼 실제로 x가 2일 때도 확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 분모가 0이 되니까 당연히 분자도 뭐가 돼야지 연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어. 0이 돼야 되는 소리지 x가 2일 때 끝난 거야. 아 그럼 이 식이 반드시 x-1을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럼 무조건. 근데 지금 상수항이 얼마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12잖아. 그러니까 뻔할 뻔짜로 여기 플러스 6이 와야지 상수항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개시키면 a 값이 4라는 건 금방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어차피 a 값이 4라는 걸 구했고 문제에서 이제 f2 값 구하라고 했으면 어차피 뻔하지. 어차피 fx는 이거 약분돼서 이것만 남았을 거 아니야. 아, 여기다 2 대입한 게 f2 값이니까 뭐 8이 나오겠지. 필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고. 자 이제 넘겨서
51페이지. 오늘 일단은 진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까지 나가고 나서 남는 시간은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거예요. 시간 되는데. 자, 51쪽에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여기 연속함수의 성질하고 최대 최소 정리하고 그 뒤에 이제 사이값 정리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사이값 정리 활용이 될 거예요. 이게 문제 나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단 연속함수 성질부터 보면 이거 어렵지 않아. 우리 앞에서 극한의 성질 했었잖아. 극한의 성질. 거기서 뭐였었어? 극한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전부 다 분배가 가능했고 딱 한 가지 뭐만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 나눗셈에서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지? 자, 연속함수 성질도 똑같아. 우리가 극한도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그 성질을 이용했잖아. 여기도 연속한다는 전제 하에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써있는 걸 보면 두 함수 fx, gx가 모두 다 x가 a일 때 연속이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놨어. 그지? 그러니까 fx랑 gx랑 x가 a일 때 다 연속이야 이미. 그럴 때 밑에를 보면 fx에 뭐 k배 실수배한 거, 가로 2번에 둘이 더한 거 뺀 거, 가로 3번에 곱한 거, 가로 4번에 나눈 거 이런 거 나오지, 그치? 잘 봐. 이거는 어떻게 너네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되냐? 연속인 함수끼리는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무조건 연속인 함수가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애초에 문제에서 x가 a일 때 f랑 g가 다 연속이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그 연속인 함수들끼리는 걔네 둘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지지든 볶든 무조건 연속이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이게. 연속인 함수들끼리는 뭐라고?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무조건 연속인 함수가 돼. 단 언제를 조심하라고 써있니 거기? 똑같은 얘기야.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제외해야 돼. 그게 가로 4번에 써있지. G에는 0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 빼란 소리야. 연속함수의 성질 뭐라고? 연속인 애들끼리는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무조건 연속이야. 그 함수는. 근데 언제? 분모가 0이 되는 건 빼.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최대 최소 정리야. 근데 최대 최소 정리는 특별한 건 없어. 근데 뭘 조심하면 되냐면 최대 최소 정리를 잠깐 읽어보면 거기 이제 닫힌 구간이라고 나와 있지 처음에. 그지?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냥 닫힌 구간이다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내가 이 범위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범위의 양끝값을 만약에 포함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실 얘가 최소값이지. 근데 그 최소값을 빼버리면은 최소값을 읽을 수 있어 없어?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지, 그치? 그 함수의 범위의 양끝값이 포함이 돼 있어야지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다. 특별할 건 없어 사실 최대 최소 정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범위를 잘랐을 때 이 그래프가 하자가 없으면 어디를 자르든 그 내에서 최대 최소 값은 읽을 수가 있겠지. 그냥 그 얘기야. 하자가 없으면, 그지? 자, 그럼 봐. 그럼 하자가 있다고 무조건 못 읽냐? 그건 또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랐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잘랐는데 어떤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도 그냥 연결해줄게. 예를 들어서 여기 y 값은 5고 여기 y 값은 2고 여기 y 값은 -1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준서야. 이 잘린 구간 내에서 요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니? 최대값. 최대값 얼마야? 값은 항상 y값을 읽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최대값 얼마야? 5지, 그치? 그럼 은서야, 최소값은 얼마야? 그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왜냐면 여기를 지금 어때? 색칠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값이 얼마야?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어쨌든 얘가 제일 밑에 있는 건 맞지. 근데 그 제일 밑에 있는 거를 읽을 수 있어, 없어? 읽을 수가 없지. 그러면 최소값은 없다가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 때문에 연속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얘는 지금 여기가 연속이 아니잖아. 그지? 물론 아까도 봤지만 꼭 연속이 아니더라도 다 읽어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근데 얘는 정리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어떤 정리라는 건 뭐야? 전혀 예외 사항이 없는 게 정리란 말이야. 어떤 것든 간에 무조건 되는 게 정리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무조건 다 되는 게 정리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무조건 연속이어야지만 가능하다 소리.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소리. 오케이? 넘겨서 이게 사실상 오늘 하는 거의 메인이야. 연속이 메인이긴 한데 그렇게 정리 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자, 사이값 정리 52쪽이야. 네모칸 안에를 간단하게 읽어볼 건데 너네가 밑줄 쳐야 될 부분이 있어.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여기까지는 사실 앞에 있는 최대 최소 정리하고 똑같아. 전제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거기 밑줄 쳐 fa가 fb랑 다를 때 일단 요게 첫 번째로 포인트.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값 정리는 얘도 역시나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자를 텐데 이제 a부터 b까지 이렇게 잘랐던 소리야. 그랬을 때 그럼 얘가 이제 연속인 어떤 함수를 자른 걸 거 아니야. 그럼 x가 a일 때도 어떤 y값이 있을 거고 x가 b일 때도 어떤 y값이 찍혀 있겠지, 점이. 근데 그 교점, 그러니까 그 a일 때 y값이랑 b일 때 y값 이 두 점이 크기가 같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높이가 같으면 안 되는 소리야. fa 값이랑 fb 값이 달라야 된다고. 얘네끼리 격차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게 지금 y 값이잖아. fa, fb. 요 값이 fa 값이고 요 값이 fb 값이잖아. 얘네들이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점이 높이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라고. 이 격차가 있어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냥 x에다가 a를 넣은 y값, x에 b를 넣은 y값을 그냥 쓴 거야. 특별한 거 없어.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얘기하는 거. 그냥 얘네 둘이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둘이 달라야 된다. y값이 똑같으면 안 된다. 같으면 사이값 정리가 그게 성립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지금 FA랑 FB가 다르다까지도 전제야, 얘들아.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밑줄 치라는 거야. 일단 달라야 돼 무조건. 그럼 이제 이렇게 다를 때 이제 실판 봐. 이렇게 다를 때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어. 다를 때 이제 요 FA라는 Y값이랑 FB라는 Y값 요 두 값 사이에 내가 어떤 임의의 Y값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체크를 했을 때 어때? 그 값을 갖는 X값이 한 존재를 하겠지, 그치? 근데 그 값이 A랑 B 사이에 일단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최소한 한 개는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거든? 근데 이게 왜 최소한 한 개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내가 지금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 y 값이 k를 갖는 x 값들이 어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교점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려봐도 최소한 한 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최소 한 개는 무조건 있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고 최소한 교점이 한 개는 무조건 나온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지금 말뜻이 조금 어렵잖아. 이거 이해 못해도 돼. 지금부터 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 활용. 이거는 나중에 적응해도 된다. 근데 활용은 무조건 바로 알아들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잘 봐. 이렇게 이제 x축이 예를 들어서 있었어.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 x 절편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방정식에서는 근이지. 그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함수에서는 x 절편 똑같은 말이잖아. 맞아?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 값이 어떤 음수 값이고 x가 3일 때는 y 값이 양수인 어떤 함수가 있대. 그럼 내가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전제는 당연히 깔려있겠지, 그치? 그럼 함수가 연속이라는 소리는 뭐야? 연결될 때 하자가 있으면 돼, 안 돼?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이 점하고 요 점하고 무조건 연결이 되겠네? 그치? 근데 내가 이제 모양은 모르니까 이 중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x 절편의 개수가 최소가 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연결해볼게, 일자로. 그러면 잘 봐. 아까 사이값 정리해서 FA 값이랑 FB 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 그거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Y 값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해석할 거라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 숙제를 해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Y 값이 잘 봐. 잘 들어야 돼 이거. y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뭐 음수 양수일 수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양수 음수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 이렇게 y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에는 그 두 값 사이에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소리야. 무조건 최소한 한 개. 이렇게 활용을 쓴다고. 이게 활용을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게 정확히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건 바로 문제로 갈 거야. 잠깐 55페이지를 먼저 펴서 자 필수 문제 9번을 보게 되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자 f-1 값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이 2고 그냥 양수 쪽에 점 하나 찍을게. 그 다음에 f0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값 그냥 음수니까 밑에다 찍을게.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1이라는 양수값인가 위에 찍고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값. 이렇게 이제 좌표를 찍어놨어. 점을 잘 봐.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구간 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 있냐고 물어봤지. 방정식에서의 근이 함수에서 뭐랑 똑같다고? x 절편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점들을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왜? 이거 연속인 함수로 문제 써있잖아. 그럼 내가 연결을 할 건데 웬만하면 x 절편을 안 만들고 싶은 거지. 왜냐면 적어도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x 절편의 최소한을 체크하는 거거든 지금. 그럼 봐. 칠판 봐 계속. 그럼 내가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점을 연결을 할 때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 사실. 내 맘이잖아. 모르니까 어떤 거였는지. 하지만 우리는 x절편이 어때야 돼? 개수가 제일 적었으면 좋겠지. 그러면 제일 적게 연결할 수 있는 건 그냥 일자로 연결하는 게 그나마 x절편이 적겠지. 그럼 그 다음 것도 최대한 적어야 되니까 일자로 하는 게 제일 적겠지. 그 다음 것도 일자로 하는 게 그나마 적겠지.
그럼 내가 최소한으로 만들었지 x절편을,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몇 개는 생겼어. 이미 3개는 생겼지. 그러니까 최소 3개는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위에 필수 문제 8번 보면, 자, 문제에서 이 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걸 보여달래지. 똑같은 말이야. 봐. 그러면 내가 잠깐 그 x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요 식을 fx라고 두면 결국에는 f2 값이랑 f3 값이랑 얘네 둘이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드시 그 사이에 x절편, 즉 근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게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각자의 부호를 체크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활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결국에 뭐라고? y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그 사이에 반드시 근, x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라고. 오케이? 자, 여기 핀 김에 밑에 89번 한번 풀어보자. 그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아, 숙제 미리 얘기해주면 숙제는 이제 그 미분계수 전까지 숙제야. 오늘 연속 다 끝까지 했기 때문에 숙제량 좀 많다 얘들아. 어영부영 하면 안 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시간 될 때마다. 그러니까 둘 다 교재랑 베이스 둘 다 연속 끝까지가 숙제. 미분계수 전까지. 뭐 페이지로 얘기하면 38초까지겠네. 페이지로 얘기하면. 다 맞춰도 되니 주세요? 네. 선생님이 답 맞춰도 돼? 정답 2개, 2개. 적어도 2개. 같이 볼까? 아니면 넘어가도 되니? 선생님 넘어가도 돼? 준선. 좋은 것 같아요. 된 거 같아? 네. 넘어간다 그럼? 자, 그럼 53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연속함수의 성질 문제인데 지금 이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뭐 인수분해까지 미리 해놓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어쨌든 잘 봐. fx는 어떤 함수야? 연속인 함수지. 이차 함수니까. gx도 연속인 함수야, 그치? 그럼 아까 얘기했지.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지. 그럼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무조건 다 뭐라고? 연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단 뭐만 빼고 분모가 0 되는 케이스 빼고. 그러니까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은 볼 필요 없이 연속인 거야, 맞지? 왜? 분모 0 될 일은 없잖아, 어차피 얘는. 그러니까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만 체크하면 되겠지, 그지? 맞아? 가로 3번부터 볼 거야. 자, 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의 이제 gx, 분자의 x, fx.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때?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있네, 그지? 그래서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5일 때가 분모가 0이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야? 얘네들을 빼고는 연속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얘네 둘을 뺀 구간을 쓸 건데 잘 봐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마이너스 1하고 5를 뺀 나머지 구간을 여기서 쓸 거야. 자 그럼 처음에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오겠지. 그러다가 처음에 누굴 빼야 돼? 일단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겠지? 그러고 다시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어디까지 올 거야? 5까지 올 건데 5를 빼야 되니까 5를 또 빼고. 그러고 나서 다시 5를 빼고 출발을 시켜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써야지 답이야. 이게 지금 뭘 쓴 거야? 이게 x가 모든 실수는 맞는데 마이너스 1하고 5는 뺀 걸 써는 거지. 전 구간 중에 마이너스 1하고 5만 뺀 걸 써는 거야. 이렇게 써야지 답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바로 4번. 자 바로 4번은 이제 분모가 fx-gx니까 fx에서 이제 gx를 빼면 이제 4x 플러스 2가 분모에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이번에?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때야 돼? 얘는 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답을 쓸 때는 쭉 오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만 한번 빼주고 쭉 가면 되겠지. 오케이? 뭐 이건 적을 필요 없어. 어차피 책에 써있으니까. 이해만 하면 돼. 이거 넘어갈 때 양대가 쓰면 얘기해. 구간 쓰는 거. 괜찮아? 이거 수직선으로 표시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얘기해. 괜찮아? 해줘 한번? 아니 밑에 거보다 3번이 더 어렵지 뭐. 4번 더 단순하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다 써줄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수직선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 1하고 5만 빼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한번 빼고 5도 한번 빼고 이 부분을 지금 구간 표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소가로 다시 마이너스를 빼고 출발해서 5에서 끊어져야 되니까 5까지 다시 이제 5부터 쭉 그걸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밑에 것도 뭐야? 그럼 밑에 것도 쭉 오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만 한번 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뭘 쓴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다시 무한대까지 이렇게. 자, 옮겨서 자, 54쪽은 그냥 말로 하고 맞출 건데 자, 최대 최소 정리.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지만 가로 1번 보면 얘는 2차 함수니까 뭘 조심해야 돼? 꼭지점 조심해야 되지, 그치? 가로 2번은 유리함수지, 그치? 유리함수는 어차피 함수의 증가함수가 일정하니까 그냥 무조건 범위의 양끝값이 최대 최소지, 그치? 그러니까 가로 1번만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밑에 87번 이거 한 문제 하고 같이.
다 됐나? 기억하고 디귿이다 또 기억 디귿. 기억하고 디귿. 다 맞았어? 이거 기억님 디귿 중에 질문 없어 그러면? 윤서 괜찮아? 서윤이 오케이.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